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사랑해요. 그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랑해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상대편의 에너지를 따라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상대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바보타로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께 찾아왔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름하여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리딩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에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볼게요. 마운틴 카드가 나옵니다.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요. 자, 마운틴 카드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에서 회복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산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힘든 시간을 바로 어제부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의미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회복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복은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로운 사랑을 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좀 더 필요한 단계, 아직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지 않은 단계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산을 하나 넘어가고 어떤 난관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겠죠. 그 산을 다른 사람이 대신 넘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한 단계, 마지막 하나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힘입니다. 스트렝스인데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힐링에서 나오면 아주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과 함께 있는 거라면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소원해지고 여러분들이 엔딩이 될 것을 감지하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불안해하고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체리엇 카드가 나옵니다.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세븐 오브 스월드가 나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예요. 네. 아주 무겁게 짐을 들고 가고 있죠. 이 짐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10개의 지팡이는 10번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7개의 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거예요. 케일럽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뭔가 슬쩍 먹튀를 했다라는 카드예요.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은 1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자신은 알아서 이렇게 칼 7개를 가지고 빠져나가면서 이런 멋진 미소를 짓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이 산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블락해 왔지만 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최고의 좌절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니 그거 뭐 너만 당해? 다 당해. 야, 사랑하면서 그 정도 안 당하면 어떡해. 원래 그런 거야 사랑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픔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이런 힘듦이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나의 아픔인 거죠.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일단 이 산을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거죠. 곧 끝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앞에는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전차 카드가 바로 이 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가려고 준비했고 이제 박차를 가해서 말을 타고 달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상대편은 지금 어떤 에너지 있을지 우리 또 체크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막 엄청 좋은 카드 나오면은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자, 오 카드 나옵니다. 인스팅트 카드가 나와요. 늑대는 무리를 지어 다녀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무리에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무리 안에서도 각자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동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독하면서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그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울프 카드예요. 한편으로는 이 울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디바인 매스큘런 에너지예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 카드기도 해요. 자, 울프 카드 밑에 보면요, 부제로 인스팅트가 있습니다. 자, 인스팅트는 어떤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이 늑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를 직감한다는 그런 것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상대편은 어떠한 것을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이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나는 왜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돼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과 뭐 헤어져 있는데 어떤 다른 분이 있고 그 다른 분과의 사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생각의 정리가 생긴다든지 혹은 이미 그 관계는 끝나고 한동안 시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재정리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감한다 라고도 의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th 카드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같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자, 4개의 펜타클 역방향이고요. 에이스 오브 원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헤어졌든 같이 있든 뭐라든지 간에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지금. 여러분도 안 좋은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솔직히 살면서 안 좋은 기억들이라는 건 참 많잖아요. 그죠? 왜 근데 이건 이렇게 빨리 안 끝날까? 도대체 뭐지 이거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상대편도 한 것 같아요. 뭐 미러링이라고 보면 미러링이라 볼 수 있는데 미러링이라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끝나지 않은 에너지가 왜 나를 계속 따라다니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대편이 힘들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상대편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늑대처럼 그냥 여러 가지 인생들을 경험하고 거기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생각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힘들어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은 궁금했던 것 같기는 해요.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이게? 왜 계속 생각나지? 형용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에너지는 뭐지? 왜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다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든지 내 취미생활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런데도 계속 그 안에는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왜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나는 왜 그걸 나의 일부분으로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왜 자꾸 하게 되지? 왜 이건 안 끝나지? 잠깐만.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될 무리 안에서
나와 있는 건가? 바꿔 말해,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내버려두고 혼자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가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자꾸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나는 너무 이걸 끝내고 싶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끝내고 싶어.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어. 상대편이 여러분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그랬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난 돌아가야 돼. 나는 이 방법밖에 없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나의 유일한 방법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이상한 에너지. 도대체 그건 뭐지?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저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도대체 여러분과 상대편의 사랑은 뭔지 그걸 찾고 싶은 것 같아 보여요. 머릿속으로 정리되지 않은 두 분의 사랑을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걸 몰라서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방황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상대편은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감했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저리 했죠.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편은 현재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오라클로 뭘 볼 거냐면 여러분과 상대편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좀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자, 그럼 그 안에 두 분이 모르는 두 분 사이의 에너지, 여러분이 여기 있고 상대편이 여기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얘네들 에너지가 두 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건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두 분이 지금의 현 상황을 만든 에너지로 보이거든요.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lf-Worth 카드가 한 장 나오고요. 자, 또 한 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Forgiveness 카드가 나오고요. 마지막 한 장입니다. Workaholic 카드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깨닫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에너지가 공장의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대편에게 많은 것을 헌신했고 나쁜 표현으로는 내줬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7개 칼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배신으로 느껴졌고 그 배신에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을 넘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우주에서 내려주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가르침은 뭐였냐?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는 거죠. 나 같은 못난 것, 내가 못났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상대편은 뭔가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정신없는 삶이 계속 연속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편이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에너지가 계속 상대편을 바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게 연애가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상대편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이분한테는 상당히 피로감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중간에 Forgiveness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카드 같은데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예요. 자, 용서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던지 상대편이 용서를 받던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는
두 분 다에게 있어서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서를 할 수 없고 본인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대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용서는 뭘까? 그래, 나를 풀어주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용서를 해야지 내가 편해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분을 용서해주세요. 그분을 놔주는 것은 그분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어떻게 용서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나 용서 안 할 건데요? 하고 쫙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카톡 띡 보내가지고 야, 잘 지내? 안녕, 오랜만. 딴 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오후 2시부로 너를 용서했으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잘 살아. 나 용서했다. 바이. 이러고 카톡 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놔주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용서를 물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는 그래,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나한테 한 거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용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산을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 산은 뭘 의미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상대편은 뭐냐? 상대편 역시 나도 이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자, 그런데 나는 용서를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것 역시도 상대편한테 상당히 피로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용서는 뭘까?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건 역시도 상대편한테 상당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지금 현재 인스팅트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용서와 여러 가지 있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셀프워스에서 일단은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뽑아볼까요? 네, 엠프레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Forgiveness. Forgiveness는 King of Pentacles의 역방향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군요. 자, Workaholic. Workaholic이 뭐야? 9개의 컵 정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self-worth. 바로 된 카드가 나왔어요.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엠프레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다운 내가 가장 멋진 모습,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 그것들은 다 나의 것이라는 의미도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거치면서 이 산을 넘어가면서 잊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편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즐겁지 않았나? 아니에요. 행복했나? 반반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인생의 반쪽으로 살아갈 사람이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킹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기 때문이에요. 킹 오브 펜타클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회사 CEO 카드입니다. 사장님이 힘든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본인은 이 안에서 즐겁기도 했고 뭐 사랑도 느껴졌고 뭐 하루하루가 짜릿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이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임감,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거기서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 자꾸 되어지는, 좀 더 바꿔 이야기해보면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너 승진해. 솔직히 그 자리는 탐나죠. 월급도 더 많이 받는데 그렇겠죠. 하지만 그 자리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라면 그 일을 받는 게 두렵겠죠. 자,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어찌저찌 아주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사장님이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승진이 반갑긴 한데 계속 그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치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킹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에요. 본인은 이 관계에서 뭐였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펜타클이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자리에 7개의 칼이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나간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금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어떠한 큰 금전적 손실도 포함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건 진짜 피지컬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인 것이고, 에너지가 갖고 있었던 거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책임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자,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안에서도 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나와서 상당히 자유와 산소 호흡기를 입에 꽂고 있는 듯한 신선한 공기를 맞는 듯한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9개의 컵이 의미하는 것은 또 뭐냐? 자신의 욕심이에요. 저는 이걸 뭐 카지노 카드라고도 하는데, 도박, 섹스, 술,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것에 막 빠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그런 에너지로도 봐요. 자, 이 분이 표정이 자, 내가 있잖아, 요즘에 웬만한 데 다 테라스 있잖아. 근데 나는 컵이 9개나 있어서 이렇게 테라스 위에다가 올려놨어, 니네들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서 계속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컵이 몇 개예요? 9개죠. 하나가 부족한 10개예요. 10개의 컵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행복이에요.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를 찾아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다는 게 돼요. 그게 워커홀릭이에요. 솔직히 허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쫓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컵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가 빠져있는 거예요. 자, 그 빠져있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분을 9개의 컵 에너지로 만든 거죠.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편은 의문을 갖게 됐고, 불안하고 뭔가 하나 없는 듯한 이 인생이 혹시 여러분들 때문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이 맞구나, 그래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분 사이에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용서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은 이 산을 넘으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한 단어에 정의가 생긴 것 같아요. 나 오늘 너에게 용서했으니까 너 용서 받아줘.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등기로 받고,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래, 너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너란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당했고 너를 용서해 줄 사람이 된 거구나. 그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 나는 이제 산을 다 넘을 거야. 그리고 앞에 멋진 바다가 펼쳐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힘을 내야 돼. 너에게 용서하는 법을 몰라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산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였어.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너는 잘 지내 라고 하는 에너지로 가고 있었던 거고, 상대편은 여기서 하나의 컵 더, 바로 10개의 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선 이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어떤 에너지가
펼쳐지게 되고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카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렇군요. 12번 카드 3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32번 달 카드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 카드. 다시 12번 카드 3가 나옵니다. 그래요. 12번 카드, 같은 카드가 2개가 나왔어요. 원래는 레노만드 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 기존 버전의 레노만드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익스텐드 에디션이에요. 요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익스텐드 에디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카드를 몇 장을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12번 카드도 2개가 들어있는데, 2개의 카드는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카드를 리딩을 해볼게요. 여기는 부엉이가 2마리고 여기는 뭐 참새인가요? 모르겠어요. 새를 잘 몰라서. 자, 4마리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12번 카드는 새가 4마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대화예요. 친구들끼리 스벅에 앉아서 수다 떠는 걸 의미할 때 이 카드를 써요. 아주 즐거운 대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새가 2마리죠. 이거는 상당히 좀 더 친밀한 대화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2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새들은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카드예요. 이 레노만드 카드에는 메시지와 관련된 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새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제잘거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를 단톡 카드로 많이 써요. 단체톡이죠. 이거는 일명 개인톡 카드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인터넷으로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막 이 중간에 보면 달 카드가 있죠. 여러 명의 대화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좀 더 진솔한 대화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보기에 미래에 확실한 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요청할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과의 대화로 만약에 본다면,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소식을 하나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대편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소식을 듣게 되든지, 혹은 상대편이 어떤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것이 상당히 큰 감정으로 발전시켜요. 그러면서 상대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개인톡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는 상당히 친밀하고 좀 깊숙한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이제 달 옆에 이 대화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대화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대화일 확률이 높아요. 그걸 대변하는 게 바로 달이에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왔던 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실 것 같아요. 이 달이 이 대화들 2개 중에 붙어 있다면 이 대화에서 그 어떤 거짓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가장 밑에 있던, 여러분들이 가슴 밑에 두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꺼낸다는 것 자체에 가장 큰 에센스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산을 빨리 넘고 싶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힐링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려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상대편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이런 용서를 보게 된다라고 느껴져요. 이 12번 카드가 의미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솔직히 그 의미로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이게 뭐냐? 커플 카드예요. 어떠한 가벼운 대화, 뭐 친구가 굳이 아니어도 돼요. 2분이 만나서 하는 대화일 수도 있죠. 어떤 가벼운 대화에서 깊은 감정을 알게 되고 거기서 어떠한 발전이 있다. 2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은 반전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로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뽑을게요. 여기서 뽑아야 되겠네요. Taking Steps 카드가 나옵니다. Intention 카드가 나와요.
오늘 리딩 뭐죠? 이 꽃을 갖다 놔서 그렇나?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한 발짝 내디뎌라 카드. 상대편도 자신의 생각 정리를 통해서 그래 이거였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컨택을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달을 본 거죠. 상대편은 그 안에서 어떤 용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상대편의 용서를 받아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멈칫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 발짝 내디더라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 이 에너지를 상당히 좋게 끌고 나가줄 거니까 한번 내디뎌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너가 뭔가 하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너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는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죠. 두 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천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장 할게요. Overcoming difficulties 카드가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너의 뒤에 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다 털어냈다. 이 앞에 있었던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은 이라고 아크엔젤 제레미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어려움은 다 극복됐대요. 저는 이게 마운틴 카드로 보여요. 솔직히 이 카드는 이 상대편한테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9개의 컵 에너지로 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너무 열심히 나의 10개의 컵을 찾아 한번 노력해 볼 거야. 그래도 계속 공허한 거죠. 이 상대편마저도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왜 어떤 실수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일은 다 꼬여버렸고 내가 그걸 풀 수도 없어. 이것이 나를 구속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버렸어. 이걸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 좀 만나야겠어.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의 컵을 찾아서 완벽하게 행복해지려면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단계도 상대편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끝나고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있다라고 천사가 보증을 해줬어요. 뭐 천사가 그런데 뭐 제가 뭐라고 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사랑 리딩이 끝났습니다. 자, 저는 오늘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